자, 오늘 나눠볼 얘기는 송 작가의 거세경제 이 얘기는 미국을 지금 상대로 해갖고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망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놓고 사실상 이게 딱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미국의 유리한 쪽의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서 경쟁 겸 싸움을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끼가 미국 이 양아치가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어요. 이 새끼라니요. 이 바시끼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중국이랑 싸우는 상대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들도 우리랑 같이 싸워야 돼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이랑 더 친밀하게 손을 잡고 제재 이전보다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무역 거래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짓을 하면서 대만 군사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하러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긴장 강화 뭐 중국하고 관계 뭐 제재가 어쩌고 뭐 러시아 편을 들면 전쟁하고 이런 온갖 얘기들을 다 나쁜 얘기는 풀어내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중국과 미국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많이 한 것처럼 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의 달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기계류들, 각종 생활용품들의 수출량들이 이 트럼프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그 양쪽이 다 만족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거래는 줄고 미국하고 거래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예. 우리는 미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이기도 하거든요. 이놈의 무역 적자가 진짜 반도체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무역 적자는 미국이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안 좋게 압박하고 그걸 또 교훈이 잘 받아서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무역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중국의 무역 흑자를 갖고 중국을 빼고 나면 거의 다 무역 적자국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의 무역 적자를 겨우겨우 메꿔서 1년에 한 50억에서 70억 달러밖에 흑자 못 냅니다. 나중에 무역 경상수지 해보면.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일부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그 외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수지 흑자를 사실상 중국이 우리한테서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잃어버린 무역 흑자가 우리 전체의 무역 적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처음에 미국의 착각은 뭐냐? 중국을 공급선 라인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베트남이나 인도나 특히 베트남의 기대가 컸죠.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공급 라인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이 충분히 그러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베트남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즉 베트남은 외환 구조의 유통의 문제에 의해서 지금처럼 미국이 달러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의 수출 30% 4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이 만든 휴대폰이나 이런 제품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제품들이 70% 이상 원자재를 수입해갖고 조립해서 나가는 수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존재는 거기서 물건을 사기도 하는 거지만 베트남에 40%를 수출한다고 하면 그 40%의 70%의 원자재를 자기 돈으로 사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삼성이 공장을 베트남한테 다 주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은 공장을 못 돌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만 많은 현찰을 먼저 조달해가지고 그 제품을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야 베트남아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고무다라이를
100억 불어치를 사서 쓰는데 네가 우리한테 그 100억 불어치를 팔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네 형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70억이 있어야 100억 원어치 고무다라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중국한테 해갖고 우리 수출해야 되는데 고무다라이 원료 70억 원어치만 줘. 그러면 외상으로 꿔줬어요. 어차피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야 그냥 이거 그래 너 이거 수출해갖고 100억 받으면 나한테 70억 줘? 요게 됐었단 말이지. 근데 중국이 베트남이랑 그 수작을 하니까 중국이 베트남한테 물건을 줄까요?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단 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베트남 같은 중소개발국가의 문제는 물건을 달라고 해도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비가 선투자가 70%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70억 불을 줘야 100억 불어치 물건을 사올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공급망 거래 국가하고는 미국이 거래를 해봐야 거기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지가 지 돈으로 그 원가를 해갖고 주면 내가 그냥 달러만 찍어서 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 먼저 달러를 주고 물건을 챙김으로 인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을 지금 보고 있는 무역 적자나 재정 수지 적자 부분을 카바를 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말고 또 하나의 외상 거래처를 필요로 했던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따라서 미국도 그나마 기대했던 베트남에 대한 추가 투자를 포기해버린 거고,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외환 조달 능력이 없는 중소생산국들에 대한 모든 그 투자가 사실상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전만큼도 못해지게 된 거야, 그 나라들은.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가가 인도인 거예요. 인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원자재들과 자금과 에너지 자원들을 얻어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잖아요. 지금은 인도가 영국의 GDP를 제꼈습니다. 그렇지.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식민지 나라가 그 대상으로 한 국가를 넘어선 거는 역사상 처음인 일이에요. 사실 인도가 비까비까 했거든, 우리가. 그냥 원래 솔직히 그 인도의 위치, 포지션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인도가 14억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전 여때 우리 문재인 정부 한참 잘 나갔을 때 거의 턱 밑까지 갔어요. 이탈리아 제끼면 다음이 인도였어. 그래서 그걸 잡아올 수 있었는데 인도가 도망가 버린 거지. 그러면서 안 거지. 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돈을 벌겠구나. 방법은 뭐다? 미국이랑 친하게 안 지나면 무조건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인도는 저쪽에서 붙었어요. 이제 뭐 쿼드고 나발이고 예전처럼 인도가 이쪽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역으로 좀 돌려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 대한 거래를 끊지 못하느냐는 부분인 거지, 미국은. 미국은 실제적으로 내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일부 수출했던 뭐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나 일부 이런 수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미국이 만들어서 해외에 내는 기계 부품이나 수출품인 줄 알았어. 지금 와서 까보니 이게 포대갈이였던 거야. 사실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몽땅 수입을 해서 일부 지들이 쓰고 나머지를 미제로 전환하고 다시 되팔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집적도가 낮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같은 것들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 내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산을 수입해가지고 포대갈이를 한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이랑 거래를 끊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못 한 거야. 즉 대놓고 사서 쓰는 거 말고 이거 중국 걸 사다가 우리가 바꿔치기 해갖고 내수용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갖고 포대갈이한 메이드 인 USA가 이렇게 많은 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이건 미국의 국방산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미국 안에서 미국 무기라든지, 뭐, 미국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 이런 데 들어가는 제품은 다 미국산 부품을 써야 돼요. 보호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호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걸 갖고 와갖고 반제품 상태 거를 포대가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엄밀히 따져보니까 미국산 F-35부터 시작해갖고 첨단 F-35부터 시작해갖고 자동차고 뭐고 간에 순수하게 지금 미국 걸로 해갖고 만들자라고 하면 못 만든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강제로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GM 같은 자동차 회사나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 그리고 보잉이나 F-35 같은 로키드 같은 회사도 납품을 못 받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높았었다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번에 뭐 최근 들어 그런 뉴스 있어요. F-35의 뭐 철판 중에 일부가 규진호에 안 맞아갖고 인도를 거부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고 현재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원래는 40% 정도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70%, 80% 이상이 사실상의 중국산이고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끊는다고 하는 거는 불가해졌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따라서 중국을 공급선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하는 정책은 바이든 정부 시작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껴갖고 자꾸 중국하고 이간질 시키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뭘 요구하느냐. 중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고 성능 좋은 전자제품이나 IT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지를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거야. 니네가 만들어 납품하는 거는 중국에도 줄 수 있고 나중에 중국하고 미국이 극단적으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무슨 이른바 이제 뭐 16나노, 24나노 수준의 반도체 같은 건 없어도 대체할 때가 많이 있는데 3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것들은 니네가 나중에 대체할 때가 없어지게 되니 니네가 혹시라도 중국에 가까이 있는 중국한테 먹혀버리거나 또는 중국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갈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중국이 유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하여서 그 기술과 인력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라고 강제로 이걸 끌어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유치를 요구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준 거야. 문제는 들어줬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대접을 잘 해갖고 좋은 멀쩡한 소를 잡아서 소고기국을 껴줬으면 그냥 맛있게 잡수고 고맙다고 일어나면 그만일 건데 왜 지금 와서 상을 없냐고. 니네들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이 해야 되고 중국하고 관계를 더 심하게 끊어야 돼. 그럼 너도 끊든가. 너는 안 끊으면서 우리한테는 끊으라 그러고 그거 안 하면 돈 안 주겠다 그러고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한테는 대려 돈을 뒷구멍으로 열어주는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딨냐고. 아니 지리자동차가 어떻게 볼보야. 아니 지리자동차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인데 왜 그게 중국 차가 아니라 유럽 차가 되냐고. 중국에서 다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먹은 거야. 그래서 이 추세를 이대로 가면 기술이고 인력이고 사람이고 다 뺏깁니다. 미국 애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에다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그럼 관리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걔들한테 영주권 주고 야 그냥 귀화해 이번에 시민권 줄 테니까 미국 시민해. 미국 시민하면 우리가 니들 다 뒤봐줄게. 그럼 다 미국 시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미국 시민 만들면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미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재미교포들이 만드는 반도체 회사와 매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미국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미국 안으로만 끌어들이면 우리 기업과 기술과 엔지니어 다 지들 거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모르겠냐고, 삼성이나 현대가. 그래서 지금 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못 들어가겠어. 나 차라리 카나다 갈래? 유럽 갈래? 중동 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산업, 전기차 산업은 실제로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재고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카나다나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쪽으로 가는 게 미국과 그 다음에 저쪽,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에다 골고루 수출을 하고 무역 마찰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세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돼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일종의 콧게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함부로 하거든. 근데 캐나다나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류들의 일종의 이제 제2의 대안 선택을 한다고 치면 자동차는 북미 지역이 제일 유리합니다. 애초부터 북미 지역이 미국 자동차 공장의 부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거리로도 가까운 데다가 임금이라든지 제조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카나다 진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도 카나다 쪽에 주력을 두고 브런치만 미국 쪽에다가 형식적으로 주는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중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이요? 네. 저는 앞으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가장 큰 해외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은 투자나 뭐 설비의 문제보다는 수요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급성장할 수 있어. 원래 반도체는 일정 주기를 두고 데드 사이클과 슈퍼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데드 사이클에 와 있는 거고. 근데 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이 데드 사이클은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쌓여 있는 80%의 재고는 과연 처리가 될 거냐? 뭐 이제 이거는 작가님이 지난번에 한번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셔서 반도체 업종, 특히나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 나갖고 싹쓸이 됩니다. 네. 네, 전쟁 나서 재고 처리 싹쓸이 되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자,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한다고 봤을 때 어느 나라를 가야 우리 반도체 파트너로서 최고냐? 무조건 저는 중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 그 다음이 전기. 네. 그 다음이 물이에요. 물. 왜냐면 반도체 생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업용수를 필요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담수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박. 그랬구나. 제가 지금 하나 떠오르는 종목이 두 개 있는데. 시노펙스지 뭐.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시노펙스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라인을 생산하는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화산이라든지 눈비가 막 심하게 오거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이러면 안 좋아.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막 나와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깨끗한 청정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없는 게 물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물을 엄청나게 싸게 생산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엔코퍼레이션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한성크린텍, 이엔워터솔루션, 이크린워터, 대한바이오로 다 인수를 했어요. 이걸 왜 인수를 했냐면 수출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인수를 한 거예요. 애초에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반도체용 세척수, 청정수를 써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돗물을 갖다가 다시 필터링을 해갖고 순수수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네. 근데 애초에 중동에서 그냥 바닷물을 필터링 하는 과정 중에 그거 조금만
보수 설비를 하면 반도체 공장에 필요로 한 물을 무한대로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은 물론 이제 뭐 정쟁 위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는 뭐 화석 에너지로 뭘로 쓰든 간에 무궁무진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동이 다 모래잖아요. 그 안에서 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실리카를 비롯한 광석들의 조달이 원활한 데다가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유럽과 아시아에 전부 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정 물류학적 위치로도 중동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공해 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사우디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기존에 있는 수소 에너지 사업과 함께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파트너로 어떤 기업을 생각하고 있느냐? 삼성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국이 반도체나 일단 다른 물건들을 갖고 지랄하면 그냥 중동 돈으로 투자 받아서 중동에 반도체 공장 세우고 유럽에다 몰아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어차피 전기차거든요. 부품 얼마든지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달하는 부분을 굳이 뭐 멕시코나 먼 데 가지 말고 카나다 같은 데 가갖고 공장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우리가 만들어서 부품하면 돼요. 이제 대한민국도 소부장을 전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에다가 반제품과 소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기술력, IT를 비롯한 첨단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력들을 연구하는 연구단지의 역할과 소부장 개발과 지속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산업 전환 구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이미 삼성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중동 자본하고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처리 플랫폼에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는데, 이 뉴스를 보고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뉴스인지 몰랐고, 들으니까 알겠네. 시노펙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물을 댄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이해 코퍼레이션이 왜 이 자회사들을 다 병합해갖고 M&A를 했지? 왜 했지? 라는 생각을 전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물이 필요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그냥 이 물을 단순하게 먹고 쓰는 물이나 농업용수를 하려 그러면 두산이 하는 증류 방식으로 바닷물 끓여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훨씬 더 비용이 비싼 필터 방식을 하면서 필터를 바닷가에다 설치해서 뽑는 게 아니라 파이프로 물을 뽑아와갖고 쓰기 직전에 필터링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이 둘 다 필터로 이 공업용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시노펙스, 이엔코퍼레이션. 결국 돈 있는 애들의 꿈은 커요. 저는 요즘 이대용이 감옥 문제, 그 다음에 이대 후계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2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변에 그렇죠. 똑똑한 외계인이 하나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경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